홍수에다가 더해서 그런 식으로 사고가 터지게 돼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하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1980년대 일어났던 것도 사실은 범람 때문에 홍수 피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본류에 물이 올라가니까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물 난리가 난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세종보, 그 공주보, 거기다가 백제보에 수문까지 열면 그게 그동안 더 담아놨다고 했던 물이 홍수 비에다가 더해져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구는 밀물 때는 바다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밀물과 홍수가 겹치면 홍수 더하기 그동안 위에다 더 저장해뒀던 물, 그래서 범람을 유발하는 지금 그런 사업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금강 그나마 세 개죠. 저기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낙동강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더 큰 남한강 같은 경우는, 팔당댐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여유가 없거든요. 팔당댐이 임시 저류지예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팔당댐 부분에서 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에요. 이제 아까도 그 그림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옛날 처음에 이름을 이렇게 졌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물을 채워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문이 없다라고 하면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업 전에는 홍수위가 있는데 사업 전에는 이제 홍수위가 높았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내려간다 할 때는 준설한 걸 가지고 얘기해놔가지고 그게 엉터리인데 좀 이따 얘기 더 하고요. 하여튼 보라는 건 여유가 없고 홍수시 수문을 개방하면 밑에 더 위험을 가져오는 거고, 이게 이제 그 국토해양부가 옛날 그때 국토부가 만들어놨던 거고, 28년 감사원에서도 이걸 그대로 인용했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엄청난 큰 비가 오게 되면 홍수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 홍수위가 올라갈 거다. 그걸 막으려면 제방을 높여야 되는데 차대항 사업은 준설을 해서 이걸 낮추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것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빠진 겁니다. 보로 막아놨으니까 다시, 그러니까 준설로 이렇게 내려간 거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죠. 수문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놨다고 그러지만 그 고정된 부분들이 또 따져보면 실질적으로는 하천이 더 올라갔어요. 물이 흐를 때 하는 거는 그 앞을 아무리 많이 파다도 중간에 방해 구조물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범람을 하는 거지, 그 구조물이 있는 데서 앞에는 아무리 파놔도 그 부분에서 범람 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지금 이제 세종보 얼마 전에 가서 찍은 건데 이게 이제 상류 쪽이고 하류예요. 이 보구조물을 보면 이 보구조물이 사실 여기 아무리 파놨더라도 이미 수위가 그러니까 하상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이제 저상권 없이 뒷모습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 이제 보면 이만큼 이 수문을 눕혀놓은 게 이만큼 높죠. 그래서 이 바닥보다도 엄청 높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이제 물은 지금 현재 이 소수력 발전소 있는 여기만 좀 흐르고 이쪽은 안 흐르죠. 근데 하여튼 이만큼 이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중간중간 이런 구조물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막히고, 여기는 그나마 수정수는 조금 날 거예요. 근데 공주보 같은 경우는 심각해요. 사실은 다 옛날 하상보다 올라가 있고, 수문 대비 그 고정보 부분이 엄청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하상이 올라간 효과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요철이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난류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게 걸림돌이 있으면 더 파이고 이게 옆으로 막 휘는 게 생겨서 제방이, 보통 보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보 밑에 콘크리트가 다 부서지거든요. 제방 쪽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걸 만들어 놨죠. 근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2009년에서부터 해서 12년 요 정도까지 공사하고, 그 다음에 비가 계속 많이 안 오죠. 사실 비는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엄청 더 감은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하게 안 올 때도 있고 예나 지금이랑 다름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이제 편익을 따지고 이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009년 이전에 정말로 물이 부족해서 이용할 수 없었다라 그러면 편익, 불편익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100이 필요한데 200을 갖다 놓는다고 편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100이면 되는데 그래서 편익이 준다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큰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쩌면 올지도 모르는 200년 빈도라는 말로 이제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보이는 데서 전부 다 범람을 할 겁니다. 지금 사대강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 새 정부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수 문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본류라고 썼는데 그 오타들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근데 하여튼 이 본류물이라는데 중하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청댐 밑에 거기에 있는 물은 기본적으로 대청댐에서 방류하는 물, 이제 지천에서 유입되는 거 플러스 이걸로 유지를 하고 하천 유지용소라고 계속 내려보내거든요. 근데 갈수기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는 계속 내려가는데 특히 지금 금강에 물이 적어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구뚝 막아서 밀물 때 올라오던 물 때문에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더 낮아졌고 또 하나는 대청댐 만들어서 원래 흐르던 물을 막아서 거기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적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물이 많이 흐르는 걸 원하면은 그냥 대청댐 헐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도를 우리가 이용 못 하겠죠. 하여튼 그거고 이런 걸 내려보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호 관리 수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럼 갈수기 때는 사실 내려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냥 물만 흐르게 하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으면 물이 위에서 안 들어오면 전부 말라요. 그러니까 마르게 안 하기 위해서 계속 내려보내고 내려보내는 양이 일정량 이상 돼야지만 그 다음에 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흐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땅으로 자자마고 들어가는 지하수로 들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가는 만큼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관리 수위가 사실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똑같이 유지하려고 그러면 과거보다는 갈수기 때 물을 더 많이 내려보내야 돼요. 가을부터. 그렇게 되면 봄에 만약 가뭄이 계속 된다 그러면 봄에 쓸 대청댐 물이 부족해지고 있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지금 이제 대청댐을 광역화해서 더 많은 걸 지금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이용하면 대청댐에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물이 적기 때문에 금강의 수위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청댐 물은 그냥 생기는 물이 아니고 사실은 대청댐 아래로 물을 보내서 물이 흥건히 흐르게 하던 걸 못 흐르게 하면서 그 대신에 높은 곳에 있으니까 물이 막죠. 깨끗해서 그걸 수도로 쓰고 이러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가뭄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난다. 2번만 연이어져도 그 다음에 대청댐 물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보호 수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더 빨리 고갈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도를 전부 지금 대청댐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수도를 못하고 제한하게 하는 걸 빠르게 만든 게 지금 4대강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 본류에 특히 지금 아까도 예당 보령으로 이제 예산 보내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전국 거거든요. 공주에 비가 많이 오면 예산도 많이 오고 보령도 오고 공주 안 오면 다 같이 안 오기 때문에 특별히 역입물을 별로 보낼 수는 없고 결국은 대청댐에 모아놓은 물을 이제 보내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강역수도망을 굉장히 하고 그 산업용수나 이런 것도 서북부로 보내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청댐에서 직접 보내면 펌프로 안 터도 됩니다. 높은 데서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 밑으로 내려보내서 이제 썩혀갖고 보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 위치가 다 그렇고 이거는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작년에 여기가 하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백제보물입니다. 이거는 이 공주보다 좀 밑이기 때문에 사실 백제보가 막아놓은 물인데 그 물을 보내놨더니 완전히
골프장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녹조를 보내놓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것들이 이 밑에서 썩으면서 이 수질을 계속 나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런 어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대청된 물을 직접 보내면 이런 녹조는 안 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어떤 분이 한 것이 이제 수질 측정망 자료라고 인터넷에 가면 그냥 아무 때고 2008년 뭐야 2000 뭐 한참 2007, 5년 뭐 이전까지 자료가 다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가면은 뭐 한두 시간이면 웬만한 자료는 다 필요한 만큼 얻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서 금강의 수질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논문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근데 보면 17년에 연구비를 받았고 18년 4월에 투고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다 써 있는데, 이건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가 그렇고, 요게 이제 팔을 했는데, 자료를 쓴 거 보면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18년이라고 돼 있는데 8년이고, 하여튼 2009년 딱 1년만 가지고 사업 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 후 같은 경우도 12년, 13년 이렇게 딱 두 해만 했는데 사실 14, 17년도 자료 그때 이미 다 들어있을 겁니다. 이 발표할 때는 이미 다 있는 상황인데도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2009년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그때 보면은 이제 비가 2008년에 굉장히 안 왔어요. 가물고, 그 다음에 2009년도 별로 안 왔죠. 연이은 가뭄이죠. 극심한 양. 그렇게 돼서 사실은 보면 요거 먼저 말씀드리죠. 여기 이제 녹조가 상당히 많이, 녹조라기보다 조류가 많이 자랐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총인이라고 아까 이제 뭐 나오는데, 총인이 이제 특히 이 조류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건데 2007년까지는 계속 높았어요. 사실 이거를 사업 전후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이제 하폐수 그 방류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게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려가고 있었고 2009년까지 내려갔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기간에 이제 정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도 처리하는 거, 말하자면 하수 처리를 하는데 수돗물 만들듯이 이제 돈 더 들여서 이제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는 갔어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거 참 좋죠. 이걸 집어넣으면 인이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안 집어넣었어요. 사업천으로. 근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2013년까지는 계속 그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뭐 공사 중이고 그 바로 뒤보면서 아마 보가 수질을 나쁘게 하는 영향이 없었을 거예요. 2014년 높아졌고 15년, 16년, 17년, 18년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게 바로 보가 축적해가지고 유기물을 밑에다 해서 인이 계속 그 안에 가둬놓은 바람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러 이 부분을 빼는 거죠. 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엽록소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제 가뭄 때 이런 엽록소는 지금 녹조하고는 다르고, 가물게 되면 항상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국지적으로 그 웅덩이라든가 물이 흐르다도 웅덩이도 생기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기울기가 커도 부분적으로 기울기가 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이제 조류가 자라면 물로 흘러가면서 이제 높아지는 거죠. 네,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호 개방하는 그때 이제 공주복거든요. 개방하면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물이 흐르니까 조류가 안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런 것들 때문에 2018년도 요건 내냈는데, 여기 아까 이제 그때도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갔냐 하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 순환 안 한다 해서 생태계에서는 순환을 하는데 공기 중으로는 순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수나 이런 데 가면 유기물이 가라앉으면, 유기물이라는 건 우리 이제 몸이죠. 뼈에도 있고 우리 세포에도 다 인이 많아요. 그게 분해되면 인이 우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둬놓은 물 속에서는 그 유기물이 썩으면서 인이 용출돼 나와요. 그러니까 바닥에 갇혀있던 것들이 아직 수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는 이는 하루아침에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몇 년씩 묶어서 하면 안 되고, 연중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여기다가 강우량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건 연 평균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월로 할 경우도 같은 월이라고 똑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비가 같은 월인데 어떤 때 비가 많이 왔고 어떤 때 적게 오고 해서 단순 비교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평균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 왜냐면 겨울 다르고 여름 다르는데 같은 여름이라도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 있고 적게 오는 여름이 있어서 그 비교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더군다나 필요한 비교점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쑥 빼먹고 그런 의도가 된 논문을 만들고 효과가 있었다. 사실 그런 일들을 배운 도둑놈이 더 잘한다고 도둑질 더 잘한다면서요. 좀 배우면은 자료를 가지고 적절히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물, 원래 호수나 이런 데는 물이 밑에는 하고 위하고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현상을 금강 비전 하면서 이상진 박사님이나 하면서 이 밑에 용존산소 가지고 한 자료 보고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밑으로 가면 산소가 없고 위로 가면 많아지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같은 인도 그렇고 모든 게 수직 성층이 생겨요. 물이 흐를 때는 그런 게 안 생깁니다. 이게 섞이기 때문에 위아래 수직 성층이 안 생기고, 근데 지금 수질 측정망 자료는 전부 다 보통 1m 정도 내외 한 70cm 요런 데 거를 하는데, 그건 표층의 물이에요. 다 물이 맑고 좋을 수밖에 없는, 밑에 거는 측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체 얘기했는데 물의 전체적인 그런 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웹에 올려놓은 자료는 실질적으로 수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밑에 썩은 것분에 대한 측정 자료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저수지로 만들어 놓으면 축적되고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그 안에서 계속 순환을 해요. 유기물이 끊임없이 들어오죠. 강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거의 특성이기 때문에 저수지 보로 막혔으니까 그래서 퇴적되고 축적되죠. 그 다음에 성층화되고, 특히 바닥으로 가면 아까 그림에서도 보면 이 바닥 쪽이 산소가 더 적죠. 이럴 때 인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잘 용출이 됩니다. 썩으면서 용출이 되는데 산소가 많으면 용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비료 성분이 물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간 거를 녹조, 조류가 자라면서 자기 체내에 막 흡수해요. 그 표층에 인이 없는 것처럼, 질소가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류 몸속에 인이나 질소를 집어넣은 상황인데 4대강 사업하고 인의 농도, 질소 농도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인의 농도가 엄청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녹조 속에 몸 안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녹조는 떠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가라앉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눈에 안 보이게 하느라고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막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가라앉히고. 그렇게 되면 퇴적물에 들어가죠. 그 안에서 다시 썩어서 인이 용출돼서 나오고, 나온 걸 다시 녹조가 자라고 그 안에서 맨맨 돌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하면 증류수만 집어넣더라도, 증류수만 계속 공급하더라도 이 안에서 인은 계속 순환하면서, 물속에서 순환하면서 이 조류가, 녹조가 많이 자라서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녹조 발생에 대해서 빈도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시기도 빨라졌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물이 안 흐르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온이. 아무튼 그래서 바닥은 시궁창이고 돌아가고, 이제 오염물이 축적돼서 바닥은 시궁창으로 변하고, 이런 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계속 순환하고, 실제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교육을 잘못하는 게 있는데, 호수는 부영향인 호는 계속 부영향으로 유지되고 빈영향호인 데는 계속 빈영향호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이나 영향이 없는 곳은 빈영향호로 계속 유지되고, 그게 많이 유입되는 곳은 부영향호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빈영향호가 부영향호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원래 그거는 인간이 간섭을 해서 주변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많게끔 도로를 놓는다든가 이런 짓을 하면서 유입이 많아지면서 부영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